그래도 지금 삼성전자 같은 카카오 같은 대형주를 우량주를 사놓으신 분들은 그나마 나아요. 왜냐면 뭐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반등은 주거든요. 우량주는 죽지 않아요. 잠깐 놀릴 뿐이지. 근데 높은 위치에 사면 반등이죠. 말 그대로 본전 찾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설거지 당하는지도 모르고 이 뒷국면에서 중소형주, 그것도 투기주, 잡주들 내수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특히 제가 누누이 경고했던 잡주들의 화려한 랠리에 동참하신 분, 알면서도 샀을 거야. 처음엔 제가 깜빡 속았어요. 모르고 샀어요. 공부가 안 돼가지고. 개뿔. 알고 샀잖아요. 투기주인 거 알고. 잘못되면 큰일 날 걸 알고 다들 샀었잖아요. 그죠? 지금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그래가지고 KG그룹주. KG그룹주는 사실 잡주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KG스틸 우선주 뭐 이런 것들은 잡주라고, 투기주라고 봐야 되겠지만은, 뿐만 아니라 이제 쌍방울 그룹, 제가 쌍방울 그룹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소급 메리아스 팔아가지고 쌍용차 인수 대금을 맞출 수 있을까? 뭐 나중에 또 결과 나오겠지만은 쌍용차 자회사 주식은 또 많이 팔아서 누군가는 또 떼돈 벌었겠네요. 그죠? 뭐 증거는 없겠지만. 근데 거기에는 작전주인 걸 알면서도 투기주에 가담하신 분들은 그에 따른 대가를 금전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항상 책임은 금전적으로 지는 거죠. 경제적으로 지는 거잖아요. 그죠?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근데 한 번으로 족합니다, 실수는. 제가 볼 때는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계속 저점을 깨는 한, 이런 잡주들, 이런 테마, 이런 재료 이용해서 주가 띄우기 하는 중소형주들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거 구분해야 돼요. 차라리 써먹은 대형주, 우량주 장기 보유하면 뭐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본전은 줄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런데 이런 잡주들은 본전은커녕 관리 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 사유가 되면 정리매매에서 여러분들 도박판에서 뭐 국밥값이나 하라고 깨평 주잖아요. 깨평 받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설거지 당하는 종목군들 이거 구분 철저하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설거지인가? 맞습니다. 거의 99.9%가 맞아요. 그럼 하면 안 되죠. 근데 이걸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유튜브에 자기 계좌 공개하고 이런 잡주들 매매 내역 올리면서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만 벌지 그걸 왜 자랑합니까?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 함부로 다뤘다가 깡통 나면 어떡하려고. 고수들은 차트를 보고 매매 추이를 보고 거래 대금을 보고 분봉 차트를 자주 보면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업이 있는 일반 직장인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발을 뻗어야 되는 자리인지 발을 뻗지 말아야 되는 자리인지 이 판단은 사실 개인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 판단만 돼도 사실은 깡통이 나 있을 거 없어요. 주식 투자에서 깡통이 났다? 제가 볼 때는 정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자기 돈 가지고 FM을 하면요, 손실은 볼 수 있어도 깡통은 안 납니다. 근데 대부분 크게 정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깡통이 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당분간은 종합지수가 흔들리고 대형주가 흔들리고 중형주, 소형주 쪽으로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잡주들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 잡주들은요, 올라갈 때는 무식하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무식하게 떨어져요. 그 과정에서 재밌는 일이 하나 벌어질 거예요. 새로운 주도주가 정말 나와요. 매번 역사가 그랬어요. 근데요, 써먹은 종목은 안 나오더라고요. 많이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마케팅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가 된 종목군들은 오랫동안 쉬더라고요. 2015년도에 주도주였던 종목군들 아직까지도 쉬고 있잖아요. 2011년도에 주도주였던 종목군들 이번에 코로나2 이후에 회복은 했어요. 정고점을. 근데요, 또 주도주처럼 나가기에는 많이 지쳐 보여요. 얼마 가지도 못하고 또 떨어지잖아요. 2007년도에 주도주였던 종목군들 본전 안 왔습니다. 많이 올라가고 많이 떨어지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는 이거를 PT 체조라고 합니다. P 가격, T 기간, 시간 조정. 주가는요, 필요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가치 이상으로 많이 올라가면요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면요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죽하면 여러분들 88 올림픽 상투 때 종합지수 1000포인트 격리했던 그 주역들 아직까지도 본전 안 준 증권 주식들 많습니다. 건설 주식들 많습니다. 그리고 상사, 무역 주식들 많습니다. 중간에 40년 역사 속에서 사라진, 상폐된 기업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고 기대 이상으로 상승률이 폭발한 주식들은요 오래 기다려야 되고요. 사라지는 기업도 많아요. 하물며 중소형주는 어떻겠습니까? 더 심하겠죠. 매년 여러분들 30개에서 50개의 기업이 상폐가 돼요. 매년 수십 개 종목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돼요. 이번에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잡주 난리 나올 때 걸러내요. 특히나 소액 계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빨리 벌겠다고 지금 중소형주 잡주 매매 위험하게 올라타는 것 같아요. 제대로 못 빠져나오면, 제대로 판단이 안 되면 순간의 찰나 여러분들 계좌가 엉망이 돼요. 손실 보는 정도가 아니고 깡통이 나요. 정말로 꼭 걸러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잡주들 말고요, 제약주들 요즘에 인기 없죠.
근데 제약주들도 코스닥에 제약 라인업이 탄탄하지가 않고 임상실험으로 어떻게든 테마 붙여서 재료 붙여서 이슈 만들어서 주가 띄우려고 하는 잡주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빼고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군들 중에서 시가총액 3천억에서 5천억 1조 미만 중형 소형 섹터에서 이 오미크론 이슈로 제가 볼 때 감기약도 지금 불티나게 팔린단 말이에요.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예요. 지금 주가의 위치도 상당히 낮은 종목군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좀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요? 제약주 여러분들 익숙하잖아요. 지금 사세요. 단 제약 라인업이 탄탄하고 2011년, 2015년도부터 조정받은 중소형 제약주들, 업력이 15년, 20년 이상 검증이 된 제약주들, 임상실험 기다리고 있는 제약주들은요 약 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채 발행하는 겁니다. 임상실험하는 돈이 조금 들어갑니까? 그렇다고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까? 임상실험 나오기 전까지는 약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유상증자 때리고 자꾸 채권 발행하고 사채 발행하고, 그죠? 그럼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걸러내세요. 그럼 몇 개 안 돼요. 그 다음에 요즘에 종이목재 업종도 상당히 좋던데, 이 종이목재도 요즘에 펄프값 급등에 뭐 화장지, 그죠? 뭐 이런 것들 재지 관련된 종목군들 흐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근데 가치가 상당히 좋아요. 잡주가 없어요 거의. 있긴 있죠. 근데 검증이 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왕년에 잘 나갔던 얘네들이요, 설립연도가 한국전쟁 때 설립된 애들도 있고요, 70년대 80년대부터 최소 30년 40년 이상 한국 땅에서 업력을 인정받은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주가의 위치 흐름은요, 그동안 부동산 가치가 있을 텐데 유형자산으로 갖고 있던 땅이 있을 텐데 그 장부 가치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회사들도 많고요. 그리고 알짜배기 회사들이 많아요. 현금성 자산도 많고요. 근데 그게 주가에 아직 반영이 안 된 종목들이 제지업종에 많이 있더라. 검색해보세요. 지금 엉뚱하게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올리고, 젤란스키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하고 평화회담을 어떻게 추진하고, 어긋나면 어떻게 되고,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고, 남북관계는 어떻게 되고, 뭐 친선을 왔다 갔다 한다는데 뭐 어떻게 되고, 주식에 집중하세요. 지금은 종목이 돈을 벌어주는 장이지 여러분들 시황인 뉴스가 돈을 벌어주는 장사는 아닙니다. 추세 추종 전략이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절판돼가지고 구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마이클 코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미국에서 아니 한국에서 가치 투자 기본적 분석의 대가 그러면은 워렌 버핏을 얘기 많이 하죠. 일선으로 트레이더, 트레이딩, 기술적 분석, 이런 추세, 시세를 기반으로 매매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워렌 버핏급이라 그러면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마이클 코벨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장의 마법사라는 책도 뭐 있으니까 구하실 수 있으면 보시고, 제가 마이클 코벨 추세 추종 전략이라는 책을 왜 굳이 지금 얘기하냐면 그 책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 트레이더들이요, 기술적 분석가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매번 뉴스를 틀 때마다 거기도 경제 뉴스가 있겠죠? 연준이 금리를 1% 올린다더라, 뭐 1% 내린다더라, 이걸로 지금 당장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이 되냐, 이렇게 반문하더라고요. 아니, 금융정책의 변화, 이거에 의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그러니까 개별 주식을 사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판단이 되냐 이거죠. 주가가 오르고 내려가는 데에는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근본적으로는요,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고요, 파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가예요. 주식이에요. 물론 어떠한 특정 뉴스, 시황, 재료를 보고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판단은 지각하잖아요. 아니, 우리 기본적 분석할 때에도 PBR이 1이면 적정 가치라고 책에서는 이론적으로 얘기하는데 0.7 그러면 저평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이 업황은, 이 업종은 지금까지 해온 흐름, 사이클, 그 다음에 지금까지 벌어들인 이익, 매출, 추이로 봤을 때는 0.3까지는 떨어져 저평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사람들이 어떤 뉴스, 시황, 가치, 성장성에 의해서 판단하는 기준들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유튜브 순회하면서 어떤 정해진 틀, 규칙, 거기에 따라서 이 주식을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그게 맞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PBR 0.1이 저평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0.7이 저평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PBR이 1이든 2든 3이든 성장주들은 중요하지 않아. 장부상에 드러나지 않은 자산, 무형자산, 그 가치 성장성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이거 인정해줘야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사는 사람이 많은지 파는 사람이 많은지부터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좋은 주식, 나쁜 주식 구분하지 마십시오. 시장에는요, 가격이 싼 주식, 비싼 주식만 있습니다. 오늘 방송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